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시절 이야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큰 공원. 거기에 매일 나타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그녀는 유모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모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유모차를 마치 아이가 있는 것처럼 매일 12시간씩 끌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이들한테 위험한 사람 아닐까?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4년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그 공원에서 15년째 관리 일을 하는 박성호 씨, 50대 중반의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날도 성호 씨는 아침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15분쯤이었어요. 평화의 광장 근처를 지나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벤치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국산 유모차였죠. 아, 아기 데리고 산책 나오셨구나. 성호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유모차 안을 슬쩍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담요도 없고, 인형도 없고, 물론 아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유모차였어요. 이상하다. 성호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잠깐 아이를 내려놓은 건가? 하지만 여자는 계속 걸었어요. 빈 유모차를 밀면서 마치 정말로 아이가 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요. 성호 씨는 잠시 지켜보다가 다른 업무를 보러 갔어요. 2시간 후인 오전 9시, 다시 같은 장소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여전히 그 근처에 있었어요. 여전히 빈 유모차를 밀면서 느릿느릿 공원을 돌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가? 성호 씨는 여자를 유심히 봤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 옷차림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고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빈 유모차를 끌고 있다는 것만 빼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성호 씨가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여자는 여전히 공원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여자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었어요. 그리고 유모차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먹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유모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는 허공에 대고 음식을 내밀었다가 다시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성호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거 정상이 아닌데. 그날 오후 5시, 성호 씨가 퇴근 준비를 할 때쯤 여자를 다시 봤어요. 여전히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간 넘게 공원에 있었던 거예요. 성호 씨는 용기를 내서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아이가 있으신 건가요?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유모차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여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우리 아기요. 성호 씨는 유모차 안을 슬쩍 봤어요. 역시나 비어 있었습니다. 담요 한 장과 작은 토끼 인형만 있을 뿐 아이는 없었죠. 근데 유모차에 아무도. 성호 씨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여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죄송합니다. 성호 씨는 당황해서 물러났어요. 여자는 다시 유모차를 밀며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자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사람을 봤어. 빈 유모차를 끌고 하루 종일 공원을 돌더라고.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빈 유모차를? 아이도 없이? 응. 근데 아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유모차에 대고 말도 걸고 밥도 먹이는 신용하고. 아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거 정신병 아니야? 요즘 그런 사람들 위험하다던데. 나도 좀 무서웠어. 다음 날, 성호 씨는 출근하자마자 공원을 살폈어요. 오전 7시 정각. 어제 그 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흰색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여자는 매일 나타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7시에 떠났어요. 12시간 동안 빈 유모차를 밀며 공원을 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는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패턴은 일정했습니다. 오전에는 평화의 광장 주변을 돌았어요. 점심에는 항상 같은 벤치에서 식사를 했죠.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여자는 도시락을 항상 2사람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유모차 앞에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빈 유모차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맛있지?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아무것도 없는 유모차에 대고요. 성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무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오후에는 호수 주변을 걸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근처를 자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자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생기면 살짝 다가가기도 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미끄럼틀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게 서서 뛰어내리려고 했죠. 그때 여자가 재빨리 다가가서 말했어요. 거기서 뛰면 다쳐. 조심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멈췄습니다. 여자는 아이가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유모차를 밀고 갔어요. 성호 씨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이상하면서도 뭔가 안쓰러웠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성호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공원 청소부 김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혹시 저 유모차 끄는 여자 아세요? 그 사람요? 저도 봤어요. 이상하죠? 뭔가 아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1달 전부터 매일 나오더라고요. 1달 전이요? 네.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순자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들한테 해코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3주 전에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저 아줌마가 얼른 받아줬어요. 성호 씨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빈 유모차를 끌고 다닐까? 그리고 왜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걸까?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여자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오전 7시 여자가 나타났어요.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모차에는 비닐 커버를 씌워놨어요. 마치 정말로 안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여자 본인은 우산 하나로 버티면서 유모차만큼은 완벽하게 비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갔어요. 저기요, 비 오는데 들어가셔서 쉬세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기가 산책을 좋아해서요. 성호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아기라니. 유모차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때 성호 씨는 여자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결혼을 하셨구나. 그럼 남편은 어디 있는 걸까? 왜 혼자 이러고 다니는 걸까? 4주째가 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공원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빈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혼잣말해요. 아이들 근처에 자꾸 와요. 무서워요. 관리사무소에 비슷한 민원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안해했어요. 저 여자가 자꾸 우리 애들 쳐다봐요. 아이들한테 말도 걸어요. 뭔가 무섭습니다. 성호 씨는 난감했어요. 여자가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했죠. 하지만 빈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혼잣말하는 모습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공원 호수 근처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성호 씨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물속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4살쯤 된 아이였어요. 수심은 깊지 않았지만 아이한테는 위험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여자. 유모차를 팽개치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옷이 다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줌마가 왔어. 아이를 안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받았어요. 세연아, 괜찮아. 아이는 울면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여자에게 연신 머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흠뻑 젖은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이가 괜찮아서.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떴어요. 팽개쳤던 유모차를 다시 밀고 멀리 사라졌습니다. 성호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아이를 구했네. 그날 저녁 성호 씨는 여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공원의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여자분한테 도움받은 일 있어요? 청소부 순자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아, 나 알아요. 3주 전에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저 아줌마가 얼른 받아줬어요. 조경사 이철수 씨도 말했어요. 나도 봤어요. 한 달 전쯤 어린 여자아이가 길을 잃어서 울고 있었는데 저분이 달래주면서 부모를 찾아줬어요. 근데요, 철수 씨가 덧붙였어요. 아이 부모가 오니까 바로 자리 피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못 들었을걸요. 성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과 다르네. 여자는 단순히 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원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몰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공원 CCTV를 확인했어요.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자는 한 달 동안 최소 7건의 사고를 막았습니다. 미끄럼 틀에서 떨어지려는 아이를 받아준 일, 그네에서 손을 놓은 아이를 잡아준 일, 길을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데려다 준 일, 자전거에 치일 뻔한 아이를 밀어서 피하게 한 일, 모든 경우에 여자는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행동했어요. 마치 수호천사처럼요. 성호 씨는 CCTV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어. 대체 왜? 저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하지만 민호는 계속 들어왔어요.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놀이터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아이를 만졌어요. 성호 씨가 달려갔어요.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4살쯤 된 남자아이. 울고 있었어요. 뭔 일이죠?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저 여자가 제 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데려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이가 넘어져서 일으켜 준 것뿐이에요. 무릎에서 피가 나길래. 거짓말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 여자 매일 여기 있잖아. 빈 유모차 끌고 다니는 그 여자. 이상하다 했어.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정혜 씨, 58세, 송파구 거주. 네. 이 공원에 자주 오시나요? 매일 옵니다. 왜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산책하려고요. 경찰관이 유모차를 봤어요. 유모차는 왜 끌고 다니시는 건가요?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파출소에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파출소 조사실. 경찰관이 정희 앞에 앉았습니다. 이정혜 씨,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할게요. 네.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왜 매일 공원에 빈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거죠?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정희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잃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임신 8개월이었어요. 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출혈이 있었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멈춰 있었대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정희 씨는 5년 전 임신 8개월에 아이를 잃었어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떠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사놨던 유모차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우고 공원 산책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는 없고 유모차만 남았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창고에 넣어뒀어요. 보기 싫어서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면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경찰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갔어요. 그러다 점점 늘었어요. 이제는 매일 가요. 아이가 기다리는 것 같아서요. 가지 않으면 아이가 슬퍼할 것 같아서요. 정희가 오열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상하다는 거, 유모차에 아무도 없다는 거. 하지만 거기 가면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남편분은 알고 계세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났어요. 제가 이상해졌다고.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이상한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유모차가 제 아이거든요. 경찰관은 정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성호 씨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왜 정희 씨가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지. 며칠 후, 성호 씨는 정희 씨를 다시 만났어요. 정희 씨,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왜요? CCTV를 봤어요. 정희 씨가 한 달 동안 아이들을 도와준 거요. 정희의 표정이 살짝 풀렸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왜요? 정희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공원에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 엄마 손잡고 걷는 아이들. 하늘이도 저렇게 자랐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위험한 상황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하늘이를 지키듯이 다른 아이들을 지켰어요.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줬어요.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면 조용히 막아섰어요. 길을 잃은 아이가 있으면 부모를 찾아줬어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아무도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저 아이들이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늘이 대신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정희 씨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잃은 아이 대신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공원의 수호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결심했어요.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공원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50여 명의 주민이 모였어요. 성호 씨가 앞에 서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희 씨가 아이들을 구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주는 장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장면, 길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데려다주는 장면.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성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5년 전에 아이를 잃으셨어요. 임신 8개월에 유산을 하셨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그 충격으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몰래 지켜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신고를 했던 엄마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그럼 제 아들 무릎 상처도 내 아드님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신 거예요.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도 엄만데 아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회의실에 눈물이 번졌어요. 다른 주민들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다음 날, 주민들이 정혜 씨를 찾아왔어요. 신고를 했던 엄마가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저기, 이정혜 씨.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저희 세연이를 도와주셨던 건데, 경찰까지 부르고,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죠. 저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알아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잃으신 슬픔, 저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다른 주민들도 다가와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무사했어요. 앞으로도 공원에 나오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정희는 벅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원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정희는 여전히 매일 유모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주민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공원 관리사무소에서도 도움을 줬어요. 정희를 공식 어린이 안전지킴이로 위촉한 거예요. 형광조끼와 모자를 지급했습니다. 조끼에는 안전지킴이 정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그 조끼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걸 주셔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공원 아이들 지켜주셨잖아요. 성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지켜주세요. 정희는 조끼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정희를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안녕. 오늘도 유모차 끌고 왔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하늘이랑 산책 왔어.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유모차를 봤습니다. 근데 아기가 안 보여요. 정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천사가 됐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대신 놀아줄게요. 아이들이 유모차 주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정희가 드디어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정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이제 유모차 없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정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신호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알아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늘이도 알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지고 있다는 거.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유모차를 더 이상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집 창고에 보관해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건 하늘이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니까요. 대신 정희는 맨손으로 공원에 왔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아이들을 지켰어요. 이제는 진짜 할머니가 된 것처럼요. 아이들은 정희를 정희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정희는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정희에게 물었어요. 이제 유모차 안 끌고 다니셔도 괜찮으세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늘이를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정희가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저기 있더라고요. 어디요? 정희가 아이들을 가리켰어요. 저 아이들 아네요. 웃으며 뛰어노는 저 아이들. 하늘이도 저렇게 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들을 지키면서 하늘이를 만나요. 저 아이들이 안전하면 하늘이도 행복한 거예요. 공원 입구에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하늘이 놀이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 하늘에서 지켜보는 천사와 함께. 그 안내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이 놀이터는 사랑하는 아이 하늘이를 기억하며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온 이정희 님께 헌정합니다. 정희 할머니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빈 유모차 대신 가득 찬 사랑을 안고 하늘이를 가슴에 품은 채로 공원에 해가 집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녕, 정희 할머니. 내일 또 와요. 정희 할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내일 또 보자. 마지막 아이가 사라진 후 정희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아, 오늘도 친구들 다 무사히 갔어. 너도 저기서 같이 놀고 있지? 엄마가 계속 지켜볼게. 사랑해.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엄마, 저도 사랑해요.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것으로 승화시켰어요. 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것은 이상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실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다른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빈 유모차를 끌던 여자는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떠났지만 그 아이의 사랑은 다른 아이들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떤 아픔을 안고 있을까? 조금만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그 시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